전문가들은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부동층을 겨냥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막판 세몰이가 뜨겁습니다. 충북을 다시 찾은 후보들은 인물론 대 정권 심판론으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충북도 산불경보 심각 단계입니다. 하지만 논밭두렁 소각이 여전해 자칫 산불로 이어지지 않을까 산림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종별 희비가 통계 자료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주점의 타격이 가장 컸고 통신 판매업은 급증했습니다. 충북 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충주 여주 간 확장이 국가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됐고 서충주와 과천을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도 추진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4,41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059명, 충주 785명, 제천 209명, 단양 94명, 음성 317명, 괴산 159명, 진천 421명, 증평 47명, 보은 60명, 옥천 116명, 영동 144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1만 1,644명, 누적 사망은 194명입니다. 대선을 이틀 남기고 여야 후보들이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말에 충북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토 최남단인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과 청주를 하루에 훑는 전국 순회를 벌였습니다. 지금은 청주 성안길에서 충북 출신인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함께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두 번째 청주 방문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야권 단일화 이후 오히려 역풍이 불면서 승기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물론을 강조하면서 충북의 미래를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정책,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시라 충북도민께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주말 충주와 제천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윤 후보 역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충북을 두 번 방문했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운동권, 강성 노조와 연결해 강하게 비난하며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심판해달라는 호소문을 내고 정권 교체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586 이 이념 패거리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충북대 중문에서 유세를 벌이면서 20대 젊은 유권자들을 공략했습니다. 35년 양당 독점 정치가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수도권 이외 지역을 소멸 위기로 내몰고 있다면서 양당 정치의 판을 크게 흔들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공격받는 여성들, 가난으로 내몰리는 어르신들, 이런 우리 사회의 비주류 시민들을 일관되게 대변해왔던 저 심상정에게 확실하게 한 표 주시겠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 본 투표까지 남은 시간은 내일 하루뿐. 초박빙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오전과 오후 각각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해 공개한 2명을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도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여전하고 담뱃불 관리도 부주의해 자칫 산불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5일 영동군의 한 벌목장. 나무 더미에 불이 붙어 헬기까지 출동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작업 인부가 피우고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 때문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같은 날 청주 북이면에서도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밭두렁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지난 3일 옥천군 이원면에서는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청주시 현도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5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소방 헬기까지 동원돼 1시간 만에 진화되는데 쓰레기 소각이 원인인 걸로 추정됩니다. 능선을 타고선 불길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주변에 쓰레기 소각통도 발견이 됐었고 소각 흔적도 발견이 됐었어요.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담뱃불 부주의로 발생한 임야 화재는 올 들어서만 28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많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입니다. 지난 석 달간 충북의 강수량은 11.9mm로 1973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평년 기록인 77.9mm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대지가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라도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봄철은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기도 하기 때문에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불을 내면 과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들불이라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허가 없이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 헥타르를 태우고도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충북도 산불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면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술집을 중심으로 밤문화를 이끌던 업종은 크게 줄었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통신 판매업은 급증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불야성을 이루던 청주 하복대입니다. 골목은 물론 문전성시를 이루던 도로변 상가들도 줄줄이 임대 매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영업시간 제한을 버티지 못한 2차 회식용 술집을 중심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메꾸고 임대료 메꾸고 월급 직원들 월급 메꾸고 빚은 계속 쌓여가고 하다 안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더 턱까지 차오른 거죠, 뭐 지금. 실제로 충북 100대 생활업종 가운데 호프 전문점과 간이주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468곳이던 간이주점은 2년 새 25.6%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호프 전문점은 1,743곳에서 무려 400곳 가까이 문을 닫으면서 22.3%가 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발 가게와 여행사, 노래방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반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은 2년 사이 3,240곳이 늘어 63%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어 배달과 가정 간편식 등의 증가로 한식 전문점이 많이 늘었고 커피 음료점과 부동산 중개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카페가 그래요. 말도 그냥 드링크만 놓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부인, 그러니까 그 주인 놓고 와서 자기네가 계산해서 프린트. 숙박업소 가운데 여관과 모텔은 26곳이 줄었는데 같은 기간 펜션과 게스트하우스는 230곳이 늘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10.1%가 증가한 충북의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 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통신 판매업과 한식 전문점이 차지해 특정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도 뚜렷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대면이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업들 같은 경우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비대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들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당분간 업종별 희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을 닫는 업종에 대한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진천과 청주, 화성, 안성 등 충북과 경기 지역 4개 시군이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했습니다. 공동 건의문을 통해 4개 시군 200만 주민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 빠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는 화성 동탄에서 충북 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78.8km 노선으로 지난해 철도 건설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물류이동이 많은 데다 대형 교통사고도 잦은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20년 만에 확장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경제와 안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인데요. 충주에선 서울까지 접근할 새로운 민자 고속도로도 여야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개통한 충주 여주 간 중부내륙 고속도로. 변변한 고속도로 없이 서울까지 3시간 이상 걸리던 충주 등 충북 북부 지역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왕복 4차로밖에 없어 주말엔 충주 음성 감곡 구간 등에서 시속 40km 이하 정체가 2시간 이상 되는 상습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대형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018년엔 전체 사고 5건 중 1건이 사망사고일 정도로 해마다 전국 최상위에 오르고 있는데 운전자들도 피하고 싶은 도로로 꼽고 있습니다. 차선이 2개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앞지르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생명 위협도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화물차의 통행량. 화물차의 과속 저속 운전이 정체를 유발하고 전도사고 시 2차로를 모두 막는 경우가 많아 교통 흐름 회복에 빨리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기업 유치로 늘어날 미래 물동량에 대비하기 위한 6차선 확장 계획이 이번 국가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김천 낙동 구간과 더불어 충주시 노은면에서 여주시 가남읍까지 25.9km로 4,428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 실현까지는 역시 타당성과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건설되기까지는 또 난관이 있는데요. 제가 예산 확보 등 그런 건데 더 최선을 다해서. 충주에선 대규모 산업단지 6개가 밀집하게 될 서충주와 경기도 과천을 연결할 86.5km의 민자고속도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영동고속도로를 대체할 노선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과도 직결돼 서울까지 1시간 내로 연결되고 3조 2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이 걸릴 국토부 적격성 검토가 상반기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통과하면 제3자 공고를 통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 국회 통과와 노선을 확정해 이르면 2027년 착공, 2032년 개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처음으로 공약했는데 이번엔 충주시가 여야의 대선 공약 포함을 요구했고 먼저 국민의힘이 포함시켰습니다. 충주를 시종점으로 해서 충주에서 과천, 이수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서울까지. 제가 당선돼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충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건설이 되면 충주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던 국토 정중앙에서 변화를 위한 당위성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청주시 복대동 충북대학교 G테크 벤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광학 렌즈 제조업체와 회로기판 제조업체가 함께 입주한 2층 사무실 한 곳과 보관 중이던 원재료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9,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력 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로 최초 2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10부제를, 토요일과 18일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일회성 선불카드에 충전 지급하며 6월 30일까지 증평군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4일 24시 기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등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안에 충주시 근로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됩니다. 충주시는 200억 원이 투입되는 가칭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한국노총 관계자와 주민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갖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해당 자리에서 악취 민원을 일으켰던 LCD 필름 제조업체는 충주시로부터 69억 원을 보상받아 다음 달 이전할 예정입니다. 충북 청주의료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평가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탑100 가운데 9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대상은 대학병원, 의료원, 민간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으로 지방의료원 가운데는 청주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두 곳만 선정됐습니다.